몰입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책이 워낙 많이 나왔죠. 칙스트 메아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몰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뇌과학이 많이 떴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SBS에서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몰입의 세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워크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좋아해서 몰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몰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몰입 왜 못하느냐? 에버랜드에 가면은 사파리가 있죠. 여기에 사자존이 인기 최고라는 건 아시잖아요. 왜요? 사자들이 바위에 다 앉아가지고서 포토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념 사진 찍기 너무 멋진 곳이잖아요. 이 추운 날 아빠가 아이를 데려갔는데 걱정이 많아요. 왜요? 추운 날 사자들이 바위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가봤더니 이 추운 날 사자들이 바위에 전부 나와서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도 되면 아시죠? 추운 날 사자들이 포토존을 형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시죠? 뭐예요? 먹이. 그럴 수 있겠죠. 좀 더. 온돌. 그렇죠. 뭐예요? 이 바위는 열선이 깔려져 있는 온돌바위거든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몰입하고 매우 밀접합니다. 제가 경영자 과정을 많이 하는데 경영자 과정 가서 이 얘기하면 뒤로 많이 나오는 대답이, 자 사장님, 이 사자들이 추운 날 바위에 앉아서 포토존을 형성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정말 적지 않은 CEO께서 뭐라 그래요? 저 사자의 정신 상태가 훌륭해서 그렇대요. 사자의 정신 상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한 나이가 60, 70대신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정신 상태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정신 상태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교육 얘기예요.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매일 아침 사육사들이 사자들을 다 모아두고, 사자 여러분, 우리 업종이 무슨 업종이죠? 서비스업이죠. 뭐 이런, 다 코미디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사자의 모습은 어떨 때 그네들이 보여준다? 바위만 따뜻하면 된다니까요. 정신교육, 마음 상태 이런 것보다 더 앞서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1860년대 호주에는 원래 거기가 제수들을 갖다가 그죠? 유배 보내던 커다란 교도소 같은 거였죠. 원래 호주는. 근데 문제는 뭐다? 워낙 열악하니까 배가 100명을 보내면은 상당 부분이 죽는 거예요. 인권 문제가 있는 거죠. 해서 인권단체로부터 반발이 심했어요. 안 고쳐져요. 맨날 선장들을 모아두고 저 사람들도 사람인데 좀 먹을 거 제대로 주고 모욕도 시켜주고 배에서 다 죽으면 어떡하냐고. 안 고쳐져요. 사회적으로 시끄러웠을 때 어떤 한 학자가 이야기를 하죠. 방법을 바꿔봅시다. 자꾸 그놈의 정신교육 좀 그만하고 룰을 바꾸자는 거예요. 어떤 룰이죠? 이때까지는 선장들한테 제수 100명을 보내면은 돈 얼마 준다는 게 계약이었잖아요. 이젠 그런 거 아니에요. 100명을 태우든 몇 명을 태우든 호주에 도착했을 때 살아남은 제수의 인원수대로 돈을 주는 걸로 계약을 바꿨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으면 안 되죠. 모욕시켜야죠. 음식도 제때 줘야죠. 왜요? 죽으면 고생한 게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과거에는 40% 생존율이라는 건 너무하지 않았어요? 100명 가면 6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배에서.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나자 10% 어쩔 수 없는 체력이 약한 사람 빼고는 상당수 생존율이 높아졌죠. 이건 뭐 때문이죠? 제도 때문이에요. 우리는 몰입에 대해서 두 가지 전초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일하는 업무 환경이 어떠냐가 몰입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회사의 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몰입이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입니다. 환경하고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야지 스스로 몰입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몰입에 빠지게 될까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물론 두 가지 방법으로 좀 갔으면 해요. 한 가지는 이럴 거예요. 그래도 나도 환경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또 조직의 환경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우리 같이 한번 접해봐요. 공부 안 하니 확인하는 거죠. 공부 좀 해. 관심이죠.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부분의 가정과 조직 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전 너무 많이 떠들어서 이제는 아실 만한 사람도 안다고 보는데, 가정과 조직에서 대부분의 갈등은 제가 얘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좋은 의도. 그죠? 그런데 엄마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뇌는 어떻다? 좋은 의도가 보이나요? No. 느끼기만 하잖아요. 불쾌감, 모멸감. 바로 이처럼 엄마의 관심과 애정 이런 것은 전혀 우리 뇌에 도움이 안 되고 오로지 우리 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강요받았다, 간섭한다. 쉽게 말하면 편도체가 공격당했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 몰입은커녕 하던 공부도 덮게 된다니까요. 뇌는 의도보다는 느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몰입을 얼마나 가로막는데요. 첫 번째 이겁니다. 좋은 의도의 강요하고 간섭이 우리들의 몰입을 너무나 방해합니다. 또 두 번째, 이따가 저희가 저 문제를 한번 풀 거예요. 두 번째 몰입을 가로막는 환경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꼴등하던 애가 이제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지라는 의욕이 생겼네요. 여러분이 좀 고민해 주세요. 1번, 전교에서 1등한 애한테 가가지고 너는 영어 참고서 모르해.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한 중간 정도 하는 친구한테 가서 너는 참고서 모르해.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1번, 2번. 2번이죠. 2번이죠.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다? 꼭 1번을 찾아가요. 하여튼 뭐 욕심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교 1등하는 애한테 야, 어떻게 하면은 공부 잘하는지 궁금한데 너 참고서 뭐로 하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난 성문 종합용어로 하는데 요즘에도 성문 종합용어 하나요? 저희 때는 이거 들고만 다니서 이렇게 기가 팍 죽던 책이 있어요. 되게 난이도가 높은 책인데 그래? 나도 해야지. 한 이틀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틀 지나면은 우리 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죠? 마음이 차분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난 영어하고 안 맞아. 쓸데없는 짓이야.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난이도에 맞지 않는 도전은 사람을 몰입은커녕 핑계만 만들어줍니다. 이게 그 유명한 칙세트 미아이의 그래프죠. 사람이요, 역량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으면 포기하는 거랑 똑같이 역량이 높은 사람한테 쉬운 일을 줘도 뭐다? 시시해서 안 합니다. 이 존을 뭐라 그런다? 바로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죠. 골디락스 존. 역량과 난이도가 만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죠. 사람이 100 정도의 역량을 가졌다면 어느 정도의 난이도, 자기 역량보다 어느 정도 좀 더 높은 비율이 몰입할 수 있을 정도인가? 이것은 목표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뇌가요, 이 쓰레기를 죄송해요, 팀장님. 저 이렇게 쓰레기가 있다고 쳐요. 해서 쓰레기통 있잖아요. 뇌파를 연결해 가지고서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딱 던졌어요. 근데 얘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근데 이 조그만 쓰레기도 이렇게 해서 쓰레기통에다 놓은 것처럼 슛 했는데 쏙 들어가면은 그 짧은 시간에 엔돌핀이 나와요. 성취감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뇌는 뭔가 타켓이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집중합니다. 왜요? 그게 실패하면은 나쁜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목표가 있어야지 몰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런다? 예측 가능한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행동이 예측 가능할 때 신뢰가 생긴다면서요. 이런 게 신뢰예요. 이따가 우리가 하나씩 보겠지만 왜 리더들은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고 나서 자꾸 간섭을 하죠? 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봐요. 직원들은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야, 어떻게 돼가? 짜증나지 않겠어요? 또 불러서 짜증나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 그런 일이 왜 생기냐는 거죠. 윗사람이 한가해서 간섭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린 이따가 몇몇 도구만 이용하면은, 제가 몇몇 회사 컨설팅을 해서 그 툴을 쓴 적이 있는데 정말 하나 확실하게 제가 칭찬받은 건 뭐다? 더 이상 상사가 일을 시킨 다음에 부르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부를 이유도 없고. 왜 그래요? 예측 가능한 툴을 이용하면 되거든요.